국내 증시 사실 어제 이미 대선 토론이 국내 장중에 열렸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 뚜렷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국내 증시 오늘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헤리드 트레이드가 국내장에서 만연하게 펼쳐졌는데 오늘 미증시의 흐름이 또 그대로 다시 연결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그 힌트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시장 상황 어땠나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오랜만에 다 같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강보한 마감했지만 나스닥이 2%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1%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V자형, 체크형 모양이 지금 장중에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장중에 CPI에 살짝 실망했다가 엔비디아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CPI에 살짝 실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CPI 체크를 하고 넘어가 봐야겠죠.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랬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수치부터 함께 보시죠.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혔죠. 하지만 문제는 근원 CPI에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가 되겠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3%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0.1%포인트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원 CPI가 상대적으로 조금 불안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B컷 가능성을 곧바로 줄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일단 이 CPI 숫자 그 자체에 대해서 월가에선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월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심아시아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연준이 금리 인하 액션을 취하지 못할 수치는 아니다. 즉 9월 FOMC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근원 인플레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B컷은 복잡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전문가도 CPI 그대로 보면 심각하지 않다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근원 CPI 상승률 아쉽다 이야기를 했죠. 그런 점이 시장이 바라던 B컷에 찬물을 끼얹었다. 역시나 B컷 가능성 어렵게 보고 있었고요.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컷을 좀 언급하기는 했는데요. 노동시장이 약화하고 있다는 추가 정보가 나오면 B컷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가능성 30% 초반대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용 관련 지표 당장 현지 시간 목요일에 주간으로 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그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정이 돼 있죠.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B컷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선물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색깔이 짙어질수록 가까운 시일에 반영이 되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겠는데요. 원래 같았으면 0.5%포인트 인하 가능성 높게 잡고 있었는데 CPI를 확인한 이후 지금 굉장히 20% 아래로 뚝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것을 시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8월 CPI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살짝 불안했던 CPI가 시장을 장 초반에는 끌어내렸다면 다시 시장을 끌어올린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8%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왜 오른 건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그 이유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미국의 IT 매체가요. 일단 미 정부가 AI 첨단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출길이 열리는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젠슨항 CEO의 발언이 또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테크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 CEO는 연내 양산 목표로 하는 블랙웰을 포함해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내 증시에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TSMC 매우 훌륭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AI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금 CEO가 불어 넣어주면서 주가 더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엔비디아 CEO의 발언을 좀 뒷받칠 만한 근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빅테크의 분기별 자본 지출이 되겠는데 최근에 자본 지출 대다수가 AI로 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즉 인프라 투자에는 계속해서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에도 계속해서 훈풍이 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쌓인 시간에도 확인을 해봤지만 일단 첫 대선 TV 토론은 해리스의 판정 승으로 끝난 분위기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가 우위를 보일 때면 달러도 같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토론 당시에 달러는 약세, 또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날 주식시장에서도 해리스 관련주는 뜨고 트럼프 관련주는 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해리스와 민주당 측의 대표적인 공약, 친환경 공약이 되겠죠. 그런 정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음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주 일제히 큰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10%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고 또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처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좀 부진했음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이번에는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타난 해리스 트레이드. 사실 우리 국내 증시 이미 어제 토론이 진행될 때 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뉴욕 증시에서 또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 있었죠. 필요할 경우 TSMC 외에 다른 업체를 이용하겠다.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과연 삼성전자 계속되는 하락세를 끊어갈 수 있을지 국내 증시 목요일장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봤고요. 국내 증시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수급이 부재했죠.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코스피 쪽에서 현물으로만 1조 원이 넘게 쏟아졌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어제도 0.4% 하락하면서 2,513선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코스닥 쪽은 2차 전지주들이 나름 선방을 해주면서 0.4% 오름폭을 키우며 709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 흐름이 시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그 매도의 대부분이 반도체 대장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어제장의 매수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해리스 트레이드가 조금 강하게 색깔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나 전기차 테마주 안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강하게 나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모두 확인해 보더라도 해당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 쪽은 확실히 외국인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도 체크를 해볼까요? 기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비슷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금융업 쪽으로 어제 좀 하락이 나왔었고요. 다만 코스피 안에서는 기관들이 SK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이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 TV 대선 토론과 맞물리면서 방산주 안에서 LIG 넥스원이 8% 정도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경영권 이슈로 52주 신고가 들어갔었던 FN가이드 어제는 조금 하락세로 전환이 됐었지만 기관 쪽에서는 또 관심을 갖고 많이 담아갔던 종목으로도 체크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어제 이슈와 섹터단까지도 연결되는 모습을 포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바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결과적으로는 또 해리스 트레이드가 승리를 했던 하루였습니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긁었고 트럼프는 해리스에 긁혔던 하루였죠. 어제 미국 TV 대선 토론이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안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아주 급격하게 나오는 모습을 모두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100분간의 공방전이 이어졌었는데 시장에서 평가를 뒤에 들어보니까 이
이 트럼프는 사실상 3대1로 싸웠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 시청했던 시청자들도 63%는 해리스가 이겼다라면서 해리스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발언들이 오갔었죠. 경제나 외교, 낙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실제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내놓았던 발언 중에 29건 정도는 거짓 발언으로 확인이 됐고요. 반면에 해리스는 4건에 불과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 안에서는 해리스와 관련된 믿음과 신뢰도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V 대선 토론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팝스타인 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해리스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라면서 SNS에 글을 올렸죠. 해당 소식으로 오늘 미국 증시 안에서도 해리스 트레이드가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먼저 해리스 트레이드를 맞이했던 국내장을 보시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신재생 관련주들이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도 나왔고요. 또 대표적인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주인 메디케어 같은 경우도 어제 관련주들이 2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움직였던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리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어제 해리스 트레이드와 맞물려서 추가적인 상승은 있었지만 또 그 전날의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 마무리를 했었죠. 이런 소식들이 겹치면서 관련주들이 2자릿수 이상의 오랜만에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대장주들을 제외하고 기판이나 소부장주 위주로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리 기판 쪽을 보시면 피롭틱스가 글로벌 유리 기판 소재 업체와 함께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피롭틱스 자체는 19% 가까이 올랐고요. 같은 테마단 안에서의 YC캡이 20% 넘는 급등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SMC의 9월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와 함께 어제 다른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로 2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도 포착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안에서도 사실 이것도 또 이 해리스 트레이드와 관련돼서도 섹터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한국전력의 개별 소식과 함께 어제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했네요. 자, 어제 이렇게 해리스로 우리 시장을 한판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는데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개장도 사실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리고 간밤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도 모두가 해리스 트레이드를 외쳤기 때문인데요. 일단 어제 해리스와 트럼프 수혜주의 주가 등락률을 보시면 이 해리스 수혜주들이 월등히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시간의 거래까지 이어지면서 어제 국내장에서 대명에너지와 SDN이 장중에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2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퍼스트솔라가 15%, 썬런도 11% 넘게 급등을 했는데 다만 반대로 트럼프 수혜주로 불릴 수 있는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증시 안에서는 확실히 승자가 해리스임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드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는 시점이 왔겠죠. 해리스 수혜주로 불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점검해봤던 대로 전기차나 ESS, 메디케어나 신재생 에너지 쪽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트럼프와 함께 맞물려서 가져갈 수 있는 수혜주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가상화폐가 그 해당 수혜주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워낙 강력하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책들을 밀고 있고 또 실제로 미국 안에서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연간 단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 측에서도 간과할 수 없다라는 입장과 함께 동시에 받아갈 수 있는 수혜주로 가상화폐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라던가 제약, 바이오 등 여러 가지 겹치는 수혜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어제, 오늘 단기적으로 관련주들이 급반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의 물음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현재 경기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치 테마주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테마단에서의 트레이딩 섹터가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수혜주들 어제장 종가 현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모두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모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체크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 SDN, 대명에너지 상한가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개장과 동시에 변동성이 나올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반도체 이슈인데요. 젠슨왕의 한마디에 다시금 잠잠했던 삼성전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원인을 파악을 해볼 수 있겠는데 오늘 반도체가 좋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젠슨왕 CEO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이 이름을 말해준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 TSMC가 훌륭하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업체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를 다시금 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런 시점에 딱 맞춰서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상승을 큰 폭으로 해줬죠.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 AI 훈련용 첨단 칩을 수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 엔비디아 주가가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덕분에 다른 반도체 주가들도 동시에 동반 상승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급등했다라는 것은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어제도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덧 64,2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간밤 미증시에서 보여줬던 반도체주들의 긍정적인 상승과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눌려있는 삼성전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 저점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최근 정치권 안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추가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언급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시점에서 반도체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대형주들 위주로의 이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종가 현황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삼성전자는 하락을 하면서 64,900원까지 내려갔었고요. SK 하이닉스 홀로 1%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금 웃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